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6.25 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아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남북 관계 긴장감은 계속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러 조약 그 이후에 한반도 상황,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너무나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 궁금증,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한 번에 또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 안보 대변인을 맡고 있고 또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이번에 선거에도 출마하셨던 김도균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김도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처음 아주- 뵙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 오마이TV와 계속 함께해 주신 분이죠. 김창수 민주평통 사무처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김동윤 장관님 소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 그 서울의 봄 보셨죠? 박정호 네, 기자 네. 보셨죠? 서울의 봄에서 장태환 수경사령관, 수도경비사령관이었잖아요. 네, 네. 그 반란군들하고 맞서서 싸우는 그 그렇네요. 그 수도경비사령부가 예. 그 5.18 이후에 바뀌어가지고 수도방위사령부가 됐습니다. 음. 바로 그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우리 김동윤 장관이십니다. 그렇네요. 그 의미심장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원래 좀 친하시고 네, 잘 알죠. 예, 네. 잘 아시는군요. 자, 이 두 분 모셔서 저희가 남북 관계 또 6.25 74주년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 거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특히 김도균 대변인은 오늘 저희 방송에 처음 오셨으니까 처음 오신 분한테 드리는 특혜입니다.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도균 예비역 중장입니다. 대북 업무를 국방부 정책실에서 한 20여 년 했습니다. 대북 및 그 남북 군사관계, 남북관계 국가위기관리 업무 등을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작하면서 청와대에서 국방개혁 비서관 하면서 국방개혁 2.0 그 밑그림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 대표 하면서 9.19 군사합의 협상 그리고 이행 과정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의 그 마지막은 수도 방위 사령관으로 25개월 근무하면서 생도 생활을 포함해서 한 39년 군문에 있다가 전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예, 우리 김동윤 장님이 예. 생도 생활 포함해서 39년간 이 국가를 지키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네. 저는 대학 생활 포함해가지고요. 저도 근 40년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아유,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뭐 진짜 이 전문가들을 모셔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 이제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기념사를 했고 뭐 각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평화는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북한의 오물풍선 또 북러 조약에 대해서는 역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기념사에 대한 좀 평가, 분석 이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창수 처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먼저요. 네. 우선은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위한 평화? 네. 하여튼 이런 거는 힘으로 힘만 일으켜야 쓰는 된다. 평화다. 평화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부터 역대 정부가 튼튼한 국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방이 필요하고, 동시에 또 우리는 투트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한 말이 필요하고 대화와 협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방이 기초해서 대화와 협상과 외교를 통해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는 불안한 평화. 왜냐하면 힘만 쓰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그렇게 힘만 쓰는 평화를 가지고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오늘 또 힘만 쓰는 평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계속 힘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대변인? 저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평화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평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지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안보 부처에서 이 평화란 단어를 보고서에서 쓰는 것을 굉장히 그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그래요? 듣고 있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은 평화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는 모든 언행 때문에 사실은 긴장이 고조되고 네.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감을 떤다는 이 현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직시해야 됩니다. 네. 정말 평화에 관심이 있다면 평화에 관심이 있다는 그 조치와 그 행동을 보여야 보여줘야 됩니다. 그 이제 말로만 평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그럼요. 된다는 건데 예. 북한이 어젯밤에 또 다시 우리 쪽으로 오물풍선을 보냈어요. 이게 지난 9일 이후 15일 만에 이제 보낸 건데 계속 이제 보내는 그런 상황이죠. 탈북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면은 또 오물풍선이 또 날아오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이제 재개가 됐다가 뭐 오늘은 합참에서는 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거를 좀 누가 좀 막거나 아니면 이걸 좀 예방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보여가지고 걱정입니다. 당연히 예. 한반도의 위기 관리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과 음. 그리고 그 관계된 그 국정 운영에 네. 직접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 한반도의 그 안정적인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 노력과 그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특히 그 최근에는 거꾸로 한반도의 그 긴장을 조성하는 네. 그 행위들을 거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행위들이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또 국민들의 어떤 그 정서를 고려하기보다는 네. 국내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이슈들을 덮기 위한 정략적 행위로 남북 간에 네. 지금 강대강 상황을 그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하여튼 우려와 그 의심을 네. 그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분히 지금 한반도에서 고조되고 있는 이 남북 간의 이 긴장 상황은 네. 해결이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됩니다. 반대로 서로 강대강 상황을 만들어서 이 위기를 에스컬레이션 시키는 네. 그런 행동으로밖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 정말 필요하면 접경 지역에 지금 있는 그 주민들이 어떤 그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시기입니다. 네.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하다. 네, 네. 윤석열 예. 대통령이 오늘 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네. 하셨죠. 그러니까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그다음에 북러 북러 조약. 조약에 대해서 뭐 우려를 금치 못한다. 역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예. 행동이다. 근데 이런 뭐 얘기. 당연히 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러가 조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우리 안보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생긴 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게 정말 말로만 안보를 이야기하고 너무나 안보에 대해서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덕인 장관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네.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북 전단에 대해서 방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 이게 원인이 돼서 북한이 지금 오물풍선을 날리는 거 아닙니까? 5월 달에 우리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 날렸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오물풍선 날렸고 네. 그래서 우리가 대북 전단을 중지를 하면은 또 북한이 오물풍선 날리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지합니다. 근데 이번에 북한이 다시 날린 거는 며칠 전에 또 네. 밤에 뭐 30만 장인가 그럼, 탈북자 단체들이 네. 날렸다고 예, 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북한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오물풍선을 날립니다. 그럼 오물풍선을 날리면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합니까? 그리고 접경적 주민들의 생존이 얼마나 위협받습니까? 근데 네. 이것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안보 능력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력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가 조약을 맺는 게 분명히 군사적으로 그들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그 어떤 협력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에게 염려스러운 사항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돌이켜 보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재작년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러시아를 향해서 뭐 죽기를 과감하면 뭐 이길 것이고 뭐 이런 이수인 장군 이야기를 또 엉뚱하게 거기 가서 이용해서 러시아를 또 굉장히 많이 자극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이수인 장군이 한 좋은 말은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런데 거기 가서 불필요하게 엉뚱한 데서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어떤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어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라든가 네. 또는 북한으로부터 오는 어물풍선이라든가 이런 안보적 대응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보 무능이다. 그래서 걱정이 된답니다. 예.